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제목이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냐. 자, 국민의힘 이래도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건가. 이런 걸 보고도 말이죠. 눈 딱 감고 나 몰라요. 부정선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요. 부정선거 밝히고 싶은 의지가 없거나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음모론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무서워한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과정이 너무도 험난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지레짐작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부정선거 이슈가 크게 이제 불거지면은 조기에 결판이 납니다. 재선거 바로 들어가죠. 한 달도 안 걸려요. 불과 일주일 안에 끝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정선거 이슈 갖고 소송을 많이 걸어봤지만 판판이 깨져가지고 안 된다, 진다, 해보나 마나다 이런 어떤 패배의식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너무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갖고 올 수는 없고요. 짤막한 쇼츠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래도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종이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투표지가. 한 장이 어쩌다 붙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여러 장이 붙어 있잖아요. 저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거 인쇄소에서 재단하다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자, 대량 인쇄 절삭 용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현상이죠.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도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왜 이런 표가 생깁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풀로 마치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죠? 이거 인쇄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생기면 안 되는 현상이 이렇게 많이 제가 갖고 온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엄청나게 이런 자료들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방대는 아마 이런 것을 다 취합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문턱이 한 번에 좀 집어주세요. 네, 그거 좀 겹쳐 있을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증거 촬영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셨죠? 증거 촬영용으로 조금 찍었는데 투표지가 이 접힌 게 말이죠.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잖아요. 근데 접힌 각도가 똑같은 거야. 투표함 안에서 말이죠. 저런 게 섞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접지 않은 것은. 근데 그렇더라도 접힌 각도가 똑같을 수는 없거든. 똑같은 게 지금 나란히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요. 저는 한꺼번에 두 장, 석 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1인 1표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이건 더 경악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2025년 버전 투표지들인데요. 벌써 빳빳하잖아요. 예? 이런 투표지로 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지금 소위 돈다발 같은 이런 깨끗한 신권 집회 같은 이런 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 중에 이게 가장 완벽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그런데 이런 것은 여지없이 대부분 기호 1번에 또 찍혀 있고. 그런데 이들이 교묘한 게 말이죠. 가끔은 김문수 후보에게도 찍힌 게 있대요.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도. 그런데 비율이 문제겠죠. 비율이.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데도 이 선거 결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복을 해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서 승복을 했어요. 후보 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후보 본인도 분명히 찝찝한 마음이 많을 겁니다. 이거 당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도권에 있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쉽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가 없겠죠. 자, 결국 이거는 국민의 몫이 됐지만 그거보다는요. 국민의 힘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런 결과로 개표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런 몇 가지 영상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뭐가 지금 야료가 지금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5% 정도만 올리고 빼고 해도요. 이재명 44.42, 김문수 후보 46.15 이기는데 바로. 준석이에게 간 표도 추가로 좀 더 갔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준석이는 부정선거를 가장 부정하는 부정선거 절대 없었다라는 조갑제, 정규제하고 동급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인물은 이준석이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 표가 많이 빠졌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너무도 많아. 경악할 정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이쪽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수십 개가 이미 올라와 있고요. 아마 하루 이틀 지나면 수백 개로 늘어날 겁니다. 이런 영상들이 다 달라요, 전부. 그만큼 사례가 많다는 거죠. 와,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데도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첫째 안 먹히는 이야기가 본투표, 사전투표 비율, 그 이야기는 안 먹혀요. 그게 가장 완벽한 뭐 증거 자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알고 뭔가 수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열에 7, 8 그거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보다는 물증 같은 게 필요한데 이 빳빳한 투표지가 제일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길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먹힌다니까. 여기 물증이 되거든 사실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손을 탔다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걸 갖고요. 그 사람들에게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딱 들이대 보세요. 이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답변을 못 한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선관위도 그랬잖아요. 형상 기억 종이라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잖아. 딱 저절로 붙는 종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다반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때문에 이번 이슈에 있어서는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불복 선언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무소속 후보 한 명 있었죠. 송진호. 이분이 부방대와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상당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사실 이런 것을 보도하면서 막 이렇게 붐업식으로 막 크게 보도하게 되면 그냥 바로 게임이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이슈가 안 풀리는 이유 중에 저는 첫째, 정당 자체가 여기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이 없다. 정당이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다. 수수방관하고 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든가 경찰 같은 데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사법부에 가면은 재판 과정에서 전부 중앙선관위에 손을 들어준다. 이런 이유들이겠죠. 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이슈를 또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아,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자, 이런데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모론이 무서워서 겁을 내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도 못하는, 주장도 못하는, 문제 제기도 못하는, 이런 것을 지적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배지 다 떼시기 바랍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도 마지막 어떤 한 가지 이제 주문이 있다 그러면요. 물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죠. 불복 선언은 이미 이제 늦었지만 문제 제기는 해야 됩니다. 특히 사전 투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또 예의 없이 또 이기잖아요. 사전 투표에서 또 많이 지고 이렇거든. 그리고 사전 투표 과정에서 카운팅한 숫자보다는 더 많이 실제 카운팅한 숫자보다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해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는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하는 것을 그 의혹을 풀어줘야 될 의무들이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좌파들은 의문 제기 안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부터는 입을 꼭 닫았습니다. 원래는 부정선거 이슈는 그쪽에서도 제기했거든요. 과거에는. 요즘 저들이 말을 안 하잖아.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유리하거든. 전부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거든. 사전투표가 문제인데 거기서 전부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당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당하는 것까지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몇 번째냐고요?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